이번 해독일기에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가슴 뜨는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시작을 지나서 오랜 시간 함께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와 환상 때문에 오랜 시간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해독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잊지 못한 첫사랑, 강렬한 열정?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단 100일 혹은 1년만 함께 한다고 하면 사랑이 곧 낭만적인 것이라는 공식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혹은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할 때는 사랑이 낭만적인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는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낭만적인 일이죠. 이 사람이 나와 음식이나 음악 취향이 비슷하고 나의 독특한 감성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나를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고 나의 외로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가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이나 결핍을 없애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조차 이해할 수 없죠. 어느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도 이건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낯선 사람은 내 영혼의 반쪽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조화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사람은 소울메이트가 아니라 바로 차이에 대해 흔쾌히 타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외로운 순간이 있음을 아는 사람, 조금은 슬픈 그 사실을 유머로 승화시킬 줄도 알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사랑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계의 초기, 상대방이 아직 낯선 사람일 때는 사랑이 낭만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함께 겪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권태감, 증오를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의 반이 낭만과 열정 같은 감정이라면 나머지 반은 권태, 애증과 같은 감정일 거예요. 이 미친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정말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낭만적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루한 갈등과 최악의 순간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 문제를 고민할 때 몇 주를 두고 고민하는 것을 두고 누구도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투, 사소한 습관 차이, 집안일 배분, 돈 쓰는 일과 같이 일상적인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연인이 이런 문제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할 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거나 뭘 또 이런 걸로 그래 대충 하자 유난 떨지 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사소한 갈등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진지한 태도로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또 늦었어? 너가 그렇지 뭐. 너는 저번에 자느라고 늦었잖아. 이런 식의 대화 패턴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뜨는 링크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런 패턴으로 대화하는 커플은 헤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하는 간단한 정보가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막말했다며? 혹시 폭력 쓰려고 했니? 그건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좋을 때 좋은 건 아무나 만나도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책임감이란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 무시, 비난을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당연히 관계에 기복이 있고 나쁜 사건을 겪게 되고 상대방 서로의 최악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런 순간에는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준다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좋을 때 잘해주는 거 말고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갈등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릅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질 때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런 패턴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서로의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각자의 방어기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더욱 깊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회피형이라 갈등이 발생할 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럴 때 그저 제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긴장되고 불안해서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약속한 시간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 그래도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 영상 위에 뜨고 있는 링크에 가시면 사랑과 방어기제에 대한 정말 훌륭한 강연을 보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번 해독일기는 이 두 책,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The School of Life, 역시 알랭드 보통의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의 내용과 제 경험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두 책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해요. 어쩌면 메시지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낭만적이거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현실적인 면을 짚어주면서 어떻게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담은 책들이에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소설, 이야기의 형식으로 쓰여 있고 비유적이고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 조금 더 축약적이고 직설적이게 교과서처럼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책을 골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책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이번 해독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 화이팅!